안녕하세요. 단테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반해서 가슴이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한 지가 언제셨어요? 저는, 일주일 전에 아주 운 좋게도 감사하게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열린 계기는 그분의 인성이 너무나 그냥 한마디로 아름다웠어요. 그냥 그분의 존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직업을 가진 분들 중에 특히나 아름다운 영혼이 많다는 걸 제가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너무너무 뜨겁고 치열하고 섬세하고 정말 한마디로 아름다운 그런 분인 거예요. 저분과 좀 더 친해지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궁금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좋은 것들도 나눠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분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두둥 굉장히 큰 좌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나이를 알았을 때 제 내면에서 이제 제 에고가 야 때려쳐라 때려쳐 괜히 네가 오랜만에 사랑에 빠진 거 반한 건 알겠지만은 그 진심인 것도 알겠지만 그리고 그 마음이 아름답다는 것도 내가 인정하지만 살이나 어린 사람을 때려쳐라 때려쳐 그게 되겠냐? 괜히 망신만 당할 거니까 절대 고백할 생각도 하지 마! 라고 저의 에고가 경고를 하는 거죠. 그분이 저의 고백을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거절당할 확률이 뭐 훨씬 몇 배로 더 높죠. 왜냐하면 일단 나이 차이도 그렇거니와 그리고 이 에너지의 수위라고 할까요? 사실은 이제 에너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원래 이렇게 만나지는 거지 너무 차이가 나면 만나기 사실 힘들거든요. 그 에너지는 나이일 수도 있고 왜냐면 나이에서 생체 에너지 같은 거 특히 또 이 애정 문제는 생물학적인 이게 본능이 관여하는 부분이라 그런 걸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나이도 그렇거니와 또 어떤 경제적인 자본 문화적인 자본, 매력 자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작용을 이제 하는데 뭐 어떤 걸로 봐도 그분이 저에게 같은 감정을 느끼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저에게 발언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면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의 내면을 그분에게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또 친구라도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그분의 강의를 듣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분은 저에 대해 전혀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냥 이건 안 되는 고백인 거죠. 근데 제가 왜 굳이 그렇게 정말 이불킥을 할 정도로 부끄럽게 고백을 결국 하고 말았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막 쪽지를 보내고 싶기도 한데 고백을 할까 말까 막 망설이던 그 시간에 제 내면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편에서는 야 집어쳐 때려쳐 무슨 고백이야 2살 나이 차이 그냥 게임 끝이지 될 리가 있겠냐 그냥 집어쳐 너만 망신당하고 말 거야 말아라 말아 이렇게 하는데 한편에서는 야 근데 사실 너 지금 그냥 나이를 핑계로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 네가 20살 때 같은 20살짜리에게 반했을 때도 네가 30살 때 같은 30살짜리에게 반했을 때도 다른 핑계를 대고 너는 고백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냐. 차일까봐 두렵고 망신당할까봐 두렵고 또 어쨌든 여러 가지 두려움을 핑계로 그때도 넌 역시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냐. 이번에 네가 나이를 핑계로 고백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그야말로 핑계이지 그것은 실제 팩트는 아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도 너는 지금까지 그런 고백을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냐라는 딱 목소리가 딱 들렸어요. 근데 그게 정말 전국을 제가 찔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죠. 당연히 체이겠지만 당연히 거절당할 고백이겠지만 그냥 하자라고. 다만 제가 이제 걱정스러웠던 것은 혹시나 상대방이 나의 고백을 불쾌해 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대 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분들의 고백을 혹은 그 비슷한 것들을 받고 좀 불쾌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어떤 권력과 위계가 작용했던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무슨 작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대표가 갑자기 뭐 사귀자고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성희롱이라고 사실 봐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랑 사귀자고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뭐 말하는 건 성희롱이겠죠. 그런 경험이 워낙 많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연예계하고 나하고 진짜 안 맞구나, 나는 연예인 쪽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그냥 접고 다시 연극을 하려고 이제 오디션을 봐서 어떤 연극에 합류하게 됐을 때, 그때 제가 이제 20대 한 중반? 후반? 하여튼 20대였는데 그때 연출자분이 이제 40대셨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 작은아버지 뻘 되시는 이제 분이셨죠. 그 당시 제 눈에는 그분이 최소한 40대 중후반으로 보였는데 정확한 나이는 어쨌든 모르겠어. 어쨌든 제가 20대였고 그분이 이제 40대, 좋게 20살 차이는 나 보이는 이제 연출자분이었는데, 오디션을 보고 이제 작품 리딩을 이제 한두 번 들어간 상황이었을 거예요. 초반기였는데 전국 연극제에 나가는 이제 좋은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되게 좀 책을 많이 보는 편이고 좀 생각이 깊다고 할까? 뭐 하여튼 그래 보이는 것들이, 어른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좋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고백을 진지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은 연극 연출자고 저는 그분의 작품에 참여하게 된 이제 어린 여배우 입장에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진짜. 지금이라면 제가 이제 그 살아오면서 쌓인 연륜과 지혜가 있으니까,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냥 저 작품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니, 아무렇지 않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도. 조금 부담스러워도 어쨌든 그 작품을 그냥 끝까지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그냥 애였어요, 애. 그냥 애기였어요, 애기. 그냥. 하여튼. 그냥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고백을, 너무 진지한 고백을 갑자기 하시니까 어 도저히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연극 연습을 하는 곳에. 그래서 제가 그 작품에서 중도 하차를 했는데, 근데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 또 어떤 연출자로서, 예술가로서의 또 어떤 자신감 같은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저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많았고. 근데 어쨌든 저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그 고백 자체가 너무 기쁘고 고맙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분들의 고백을 좀 받은 경험들을 20, 30대에 좀 하면서, 음, 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의 고백이 반대 입장이 되어도 되게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사실 그게 좀 또 되게 두렵기도 했어요. 이 예술가분이 나의 고백을 듣고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사실 그 두려움도 굉장히 컸거든요. 제가 한 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기분 나쁘지 않은 경험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 15년 가까이 있었던 명상 모임에서, 그러니까 몇 년을 봐서 서로 좀 아는 상태, 편안한 상태죠. 전혀 나에게 위해를 가할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워낙에 좀 인상이 좋기도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느 날 그분이 저랑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는데, 누구누구니 뭐 몇 시 어디에 시간 되시면 그 하얏트 호텔 커피숍에서 차 한잔 하자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로맨틱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호텔 커피숍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평소에 또 내가 내 돈 주고 가지는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 좋게 나갔는데 그분이 굉장히 정중하고 산뜻하게 저한테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백이 전혀 부담스럽거나 막 싫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냥 기분 좋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냥 그렇게 끝났거든요. 그분의 굉장히 정중한 태도와 또 제가 좋아할 만한 장소를 고르는 그 배려심과 또 그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선량한 그 에너지, 맑은 에너지, 아마 그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제가 이제 거의 유일하게 기분 나쁘지 않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분의 경험으로 이제 고백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이 차이 때문에 그분에게 좀 불쾌한 기분을 드릴까 봐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여기저기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 입장이라 아마도
그 예술가 지망생 친구들에게서 이렇게 한 번씩도 대시를 받지 않으실까 싶으신 거예요. 사람이 1대 다에 내가 연단에 있고 다수의 이렇게 청중들이 있는 상황에 서게 되면 이 사람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런 기회들이 또 나에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이제 했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혹시, 그리고 또 그분은 또 그 수업을 주최하는 그 공적인 기관과에도 또 관계가 있으니까, 혹시나 또 그분이 그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오랜만에 고백했다가 차인 기분은 아까 너무 슬펐거든요. 막 눈물이 막 나올 것처럼 너무 슬프고 그랬는데, 지금 마음은 되게 그냥 후련해요. 울고 난 그 기분처럼 마음이 맑고 그냥 후련하고, 다만 한 가지 걱정은 그분이 좀 기분 나쁘거나 불편하거나 곤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여나 이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고, 전 당분간 인스타그램을 열어보지 않을 생각이에요. 어차피 지금 모든 상황과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제가 제 고백이 이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걸 제가 알겠기 때문에 굳이 그분의 거절하는 그 쪽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고 한 일주일 열흘 뒤에 혹은 한 달 뒤에 그냥 열어볼 생각이고요. 어쨌든 저는 그분이 저로 인해 곤란하거나 불편해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잘했다 내 자신, 용기를 낸 내 자신에 대해서 그냥 칭찬해 주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시죠? 고백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의 용기에 그냥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사랑이 찾아오면 저는 그냥 고백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그냥 그게 나야. 그죠? 다만 그분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작전을 짜서 조금 더 내가 그분이 저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천천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분의 강의를 계속 수강하면서 이런 전략을 짤 수도 있었겠죠. 어쩌면 그게 현명한 걸 수도 있겠지만, 지혜로운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지금 그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절실함이 저를 용기를 줬을까요? 뭐 어쨌든 하여튼 제 에고가 핑계를 대면서 고백을 늘 이렇게 안 하려고 한다는 걸 제가 알고 나서 확실하게 고백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랑에 빠졌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분이 정말 너무 좋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저처럼 내가 가진 좋은 걸 나누고 싶은 그런 정말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든다면 최대한 그분이 불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배려 있는 고백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마음을 표현해 보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뭐 사람이 살다가 고백을 받을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고 뭐 사귀다 차일 수도 있고 뭐 고백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뭐 죽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차인다고 해서. 그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인연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죠? 인연이 아닌 거니까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자존감 상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할 용기를 낼 정도로 그 정도로 내 마음을 열리게 해주는 아름다운 존재와 조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고 아름다운 감사한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번에 저의 고백을 기억할 생각입니다. 그분께도 저의 고백이 아름답게 남았으면 좋겠는데 뭐 모르겠어요.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분께는 어쨌든 죄송하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 그러나 저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고 당신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